5달러였거든요, 그 당시에. 예약제가 아니었다. 예약을 하는 노트나 뭐 전화 같은 거 없었고 꼭 센터에 와서 운동을 해야 돼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거 사갖고 가서 집에서 해. 저번 영상에서 조세 필라테스의 티칭,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었거든요. 오늘은 그때 센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수업을 하는 게 사실 메인 일이잖아요. 거기서는 수업이 시작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게 뭔데요? 그죠?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 왜냐면 저희가 돈을 내면 그 돈이 수업을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필라테스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존도 내가 돈을 냈으니까 수업을 받는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수업을 받고 나서 이제 돈을 내는 그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돈을 내는 이유가 수업을 받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 수업이라는 것은 시작하게끔만 해주는 거였대요. 결국 강사가 항상 내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가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강료 5달러였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서 운동을 하는 값이지 강사가 나한테 와서 가르쳐주는 값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랑 좀 다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루틴 자체가 나를 가르쳐주는 거다. 혼자 할 수 있는 루틴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다. 약간 체력 단련실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퀀스 하나가 있고 그거를 점점점 외워가고 익숙해지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거. 누군가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사람과 운동 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좀 수업을 받는 의미 또는 제 회원님들이 수업을 받는 의미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그 선생님한테 또 새로운 거 배우고 선생님이 뭘 좀 잡아주고 이런 재미의 수업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재미겠죠. 그날의 나 그리고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나한테 집중을 하는 그거의 재미를 또 느끼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맞아. 필라테스가 시대가 바뀌면서 재활에 좋다.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지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서 1대1 레슨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때 이 상태대로 발전을 했으면 무인 센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구만 있고 안전관리자만 있으면 누구나 와서 운동하고 가고 하는 그런 헬스장 느낌의 센터가 되지도 않았을까라고 상상해봤어요. 그렇네요. 조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구들 말고도 진짜 많은 기구들을 발명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는 집에서 혼자 쓸 수 있는 기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꼭 센터에 와서 운동을 해야 돼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거 사갖고 가서 집에서 해. 요것도 강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틴 자체가 가르쳐준다.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 나타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는 헌신적인 모습을 가진 회원을 찾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사실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스스로 하고 싶어 하길 바랬다고 해요. 물가에 말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생각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래도 끝까지 데려가서 이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마셨을 때 너한테 어떤 좋은 변화가 있을지 이것까지도 조금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지금의 모습 또는 저의 모습인 것 같고 뭐 그걸 내가 할 순 없지. 하지만 물을 너무 마시고 싶다면 찾아와. 내가 잘 마시게는 해줄게. 이게 그 당시에 조의 센터의 모습이 아니었나. 대신에 그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갖고 오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지. 하지만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려고 할 수는 없다. 진지하게 필라테스에 임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내 편이 되어주는 확실하게 이제 내 열심히 편이 하면 네 편 돼줄게. 그런 느낌이었고 하지만 집중과 열정은 스스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 어떤 베이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셉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열정은 챙기고 가져와야 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회원님들한테 그런 열정도 약간 만들어주는 입장이 되었다 보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 좋아할 사람만 해, 필라테스 하고 싶은 사람만 해 하면은 좀 더 간단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열정까지 좀 만들어 보자, 만들어 드리자.
아프시니까 더 아프시지 않게 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맞죠. 오지랖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아,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약제가 아니었다. 예약을 하는 노트나 뭐 전화 같은 거 없었고 그냥 와서 운동을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는 항상 예약을 하고 그 시간이 나한테 할애가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색다른 그때 센터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초, 중, 상급자의 구분 자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보면 알지 않나? 않을까? 보면 저 사람 상급인데? 그러니까 초점은 경쟁이 아니라 동작을 하는 거에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그 조셉의 티칭 스타일 중에 하나인 시범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자신 스스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이런 운동의 스타일이 초급, 중급, 상급이 나눠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런 맥락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과의 경쟁조차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잘할, 더 많이 할, 더 빠르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더 많이 한다거나 더 빨리 해야 한다거나 이런 지표가 아예 없었다라고 해요. 그럼 진전을 어떻게 느낄 거야? 그거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이다.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중압감 없이 운동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 가지로 진짜 경쟁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이런 급이 나눠지지 않는 거, 평가하지 않는 거, 시범 보이지 않는 거 다 비슷한 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만 바란 거죠. 헌신적인 마음만 가지고 와. 그러면 열정만 진짜, 챙겨와. 그러면 다 해줄게. 밖에서 경쟁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마음을 챙기고 스스로 체력을 단련하고 이런 센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때 센터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조셉 필라테스가 그렇게 강조했던 특별한 그만의 샤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